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지만 눈 깜짝할 새해. 이미 노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왔습니다. 삶을 돌아서니 세월은 마치 급행 열차를 탄 듯합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멀었었는데 내려올 때는 노년의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노년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모두가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허약해지고 육체는 쇠약해집니다. 기억력은 줄어들고 말이 많아집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검버섯이 솟아나고 주름살이 깊어집니다. 무심한 세월에 속절없이 늙어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름진 표정 속에서 노인만의 우아함이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목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흔하지 않은 꽃이죠. 가끔은 훌륭한 인격을 지닌 노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든 경험을 겪으며 살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슬기롭게 살아갑니다. 이해심이 깊고 상황에 대한 밝은 안목을 지니고 있어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가는 대로 막연하게 행동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면 꼰대로 비난받기 쉽습니다. 외모의 늙음은 어쩔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라도 꼰대로 평가받지 않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항상 온화한 노인으로 나이를 먹을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죠. 이 땅의 많은 노인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셨을지 돌아봐야 합니다. 늙어서 아름답진 않더라도 적어도 추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내면을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고 성숙한 노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것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거나 일부만 보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마리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 또 다른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은 감옥처럼 크고 무겁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마리 개를 쫓아내고 하나의 특별한 개인 일가견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일가견은 100번 듣는 것보다 1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가견이 아닌 꼴불견이라 불리는 개도 있습니다. 이 개는 배우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막연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잣대로 비난하고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는 편견과 선입견일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로 인해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무식하면서도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른 이에게 호기심 없이 고집하고 견해 없이 말하는 행동은 꼴불견입니다. 편견은 주로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외모나 배경, 학력 등을 토대로 너무 일찍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살이 찐 사람은 미련하다, 고졸 출신은 우습다 등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열린 사고를 가로막는 벽이 되며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들은 마음의 중독인 몹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떠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편견과 선입견,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더 큰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친구, 이웃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들면서 편견과 선입견,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점은 과도한 허풍을 떨거나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나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허세는 괴로워 보이지만 어쩌면 관계 때문에 참아주다 보니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친구는 자식 자랑을 너무 하곤 합니다. 삶에서 자제해야 할 자랑 3가지로는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하는 게 자식 자랑인데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자제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덕분에 자랑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식 덕분에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나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 자랑을 하면 상대방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한 나를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도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랜 친구를 유지하려면 절대적으로 자식 자랑은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자랑을 하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허풍을 떨거나 과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매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나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주변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곳이거나 하는 일이거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려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것은 과시의 목적이 아닌 겸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과 배려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보이고 이룬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일까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과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별다른 것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허세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허세를 부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잘난 척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나 생각해보는 이런 생각은 주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나 드는 생각이며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내면의 고요한 곳에 넣어두어야 하는 것이 현대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수를 지키는 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 언급할 사항은 다른 이의 비난을 알지 못하고 말을 독점하며 수다 떨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 60세를 넘기면 잔치를 열기도 힘들었고 70세를 넘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젊은이가 많고 노인이 적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도 집안이나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존경과 대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며 심지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노인이 많아지면서 꼴불견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목소리가 큰 노인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도 덜 신경 쓰게 됩니다. 귀가 멀어질수록 자연스레 목소리가 크게 나게 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 통화 시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빨리 끊는 것이 주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상당한 고난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입이 무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낮은 소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소리란 목소리 크기뿐만 아니라 견해나 고집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할 노인의 예의는 아집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 생활에서 기본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좋지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구개의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잘난 척하는 노인을 칠푼이라고 합니다. 칠푼이란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뜻하며 그만큼 추해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머릿속 사고까지 품위 있는 노년은 세월이 주는 것이 아닌 절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노인의 예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른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할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노인에 대한 시선은 다양한데 사회적으로는 약자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노키즈존 다음으로 노실버존이 등장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높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습하려는 의지를 가진 젊은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인 사이에는 소통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모임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상급자로 인식되려고 할 때 젊은 세대들은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존경을 얻고 즐거움과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려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나 함께 있는 공간에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 중에도 배려받고 이해받으며 권리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받기보다는 상호 간의 배려 마음가짐이 먼저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고난과 인내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노인들이 많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은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며 경쟁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존중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존경을 받으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배려와 존경심은 노인의 자발적 성장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나태하거나 자만심을 피워나가지 말고 멋진 노년을 위해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면 어른이 되고 꼰대적인 행동을 하면 노인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언급할 사항은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해 무슨 걱정을 해야 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현재에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한 채로 시간이 흐르면 외모가 중요시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어쩌면 안타까운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 늙어버렸다면 내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들이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적절한 관리는 내외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며 언행을 경쾌하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건강한 노년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면 용모뿐만 아니라 의상까지 단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으로서도 좋은 옷을 착용하고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만 자신을 낮추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적 매력을 강화하면 내적 매력까지 아름답게 빛낼 수 있습니다. 미용실을 방문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기분 전환이라고 합니다. 나쁜 일은 털어내고 뭔가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겉모습이 나이에 비해 나이 들기 쉽습니다. 겉모습을 돌보면서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모 관리는 여성 노인들에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외모 관리를 죽을 때까지 이어갈 생각이며 외모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과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첫 인상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주목하나요?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외모가 먼저 눈에 띄게 되곤 합니다. 외모를 본다고 해서 예쁘거나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부분을 알기 전에 본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외모를 관리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증가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성실한 태도는 쉽게 유지하기 어려운데 그렇기에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외모 관리는 일자리 획득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집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을 경험합니다. 노화 현상을 완전히 멈추거나 젊은 나이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삶을 즐기며 자신의 외모를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적으로도 차이를 보이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귀찮더라도 꾸준한 활동과 걷기를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인간은 노화와 함께 나 자신을 꾸준히 돌보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향한 책임 있는 시선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주변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허용에 빠진 사람이나 자만심을 키우는 사람, 과거의 명성이나 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실제보다 과장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허상으로 남아 인생의 가치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쇠약하고 추한 이미지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는 모든 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얻은 지혜를 마음에 담아 존경받을 만한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꾸준한 노력과 성장을 이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